대표님은 3월에 쇼핑몰을 시작하셨지만 네. 저랑 만난 건 7월? 아니요, 6월? 9월. 9월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빠르게 선택하셨어요? 9월. 진짜요? 네. 3개월, 3, 4개월 만에 이런 거예요? 네. 오늘은 작년 3월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셔서 전월 기준 순익 700만 원을 만드신 대표님을 인터뷰하러 오늘 모셨었는데요. 네. 이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사하고 전업셀러로 활동 중인 원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계기와 시기가 궁금해요. 저는 40세에 은퇴를 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게 목표여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온라인 사업이 조금 투잡으로 하기에 쉽다고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온라인 사업을 바로 이제 퇴사하고 하신 게 아니라 투잡으로 하시면서 잘 되면서 퇴사를 하신 건가요? 네.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원래는 이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직하는 것보다 그냥 요거 온라인 사업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하면은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직을 하지 않고 그냥 퇴사하고 전업셀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월 매출이랑 네. 또 순익 그리고 지금 최근 월 매출 순익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3월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매출이 50만 원이었어요. 사실 50만 원도 안 됐는데 지금 12월 매출은 2천만 원 정도고 그리고 순수익은 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3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힘든 시기도 분명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좀 그랬을 때 좀 어떠셨는지,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 처음에는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게 상품이 굉장히 판매가 잘 되던 상품이 하루아침에 판매가 중단되었을 때였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니까 제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상품을 그냥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잘못된 거였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바지를 판매를 했었는데 바지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부터 엑스 라지 사이즈까지 있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라지 사이즈랑 엑스 라지 사이즈에는 또 좀 더 마진을 남겨보겠다고 500원씩을 더 붙여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품 판매 위반이 되었던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같은 상품이면 색깔이나 사이즈가 가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지키지 않고 판매를 했던 게 또 그게 상품 중단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도 제가 이제 모음전이라고 해가지고 대표 이미지에는 여러 개의 상품을 이렇게 해놓고 또 그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썸네일이랑 첫 번째 옵션이랑 무조건 일치해야 되는 또 그런 네이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위반해서 상품이 정지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 한번 정지돼서 매출이 급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멘탈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객센터에 계속 연락하고 이러면 한 2, 3일 그 상품이 제대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조금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 거의 비중이 90% 네, 이러시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뭐 방금 말씀하신 거는 클린 위반이나 네.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다 해결하신 건가요? 네,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저도 그렇고 이게 계속해서 뭐 클린 위반이나 이런 건 상품 삭제나 사실 이런 것들은 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러니까요.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평범하게 그냥 일상 하고 있다가 오늘은 네. 좀 여유로웠었는데 갑자기 뭐 상품이 안 맞아요, 보인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네. 근데 이제 멘탈 관리를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그냥 사실 상품 하나에 되게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날아가면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상품에 집중을 하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이 처음에는 위탁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품이 삭제되더라도 그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순위가 떨어지더라도 다음 상품으로 넘어갈 수 있었었는데 사입 제품은 또 이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입 제품도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네. 어떻게 보면 멘탈 관리 이런 네. 것들은 어떠세요? 사입은 진짜 네. 목숨 걸고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냥 위탁 같은 제품에는 사실 그냥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서도 그냥 다른 거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사입은 어쨌든 집에 그 제품이 재고가 쌓여 있기 때문에 되게 멘탈이 더 많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9시 땡 하면은 고객센터에 연락해가지고 내 거 뭐 때문에 네. 정지된 거냐 하면서 네. 계속 될 때까지 네. 고객센터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답변을 원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께서는 네. 그럼 이제 그런 상황이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면 네네.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내 제품이 아닐 때는 가능한 네, 얘기인데 네. 내 제품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꼭 지켜야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9시 되자마자 바로바로 하고 네. 어떻게든 판매량 바로바로 네. 열릴 수 있게 하는 네. 게 맞잖아요. 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예전에는 위탁 제품을 많이 파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입 제품을 많이 판매하시는데 요 네. 두 개의 차이점이 혹시 있으신지 판매 방식에서의 차이점? 네. 특히 저는 이제 대표님이 가장 잘하는 부분이 이제 그 위탁 상품도 계속해서 판매를 하면서 네. 그리고 사입 상품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뭐 2달에 한 번씩 소싱하면서 새로 런칭을 계속 하시잖아요. 네. 이것을 되게 병행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한 좀 노하우가 궁금해요. 위탁이랑 사입이랑 저도 이제 마케팅 방식을 완전 다르게 하는데요.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상품 등록하고 상세 페이지도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등록을 하는 편이에요. 뭐 조금 수정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만들지는 않고요. 근데 사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이미 집에 재고를 쌓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탁 상품보다는 신중을 가해서 마케팅도 좀 더 많이 하고 상세 페이지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을 해서 그다음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카페 침투라든지 쇼핑 라이브라든지 좀 다른 마케팅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대표님 말씀하신 후자의 방법만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저도 예전에는 위탁 상품 계속해서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그게 이상하게 좀 팔리잖아요. 네. 팔리고 뭐 리뷰도 남기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또 네. 사입 제품에 더 돈을 쓰고 네. 이러면서 위탁으로 하셨던 걸 점차 사입으로 옮기고 또 여기서 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도 네. 위탁으로 그렇게 그냥 올리면 네. 팔리는지. 네. 팔려요. 아, 팔려요? 네. 팔려요. 근데 노하우가 분명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좀 더 키워드에 조금 집중을 해서 상품을 올리는 편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대형 키워드를 절대 쓰지 않고 중소형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위탁 상품을 올릴 때는 이제 대형 키워드 위주보단 소형 네, 키워드로 맞아요. 네. 해서 최대한 뭐 그럼 상품 수나 뭐 경쟁 가도 좀 보시는 편인가요? 여기서는? 사실 그런 것도 많이 따지지는 않아요. 그냥 일단 중소형 키워드로 해서 올린 다음에 분명 그렇게 하면은 판매가 한두 개씩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쌓아가지고 그게 좀 잘 팔릴 때는 또 거기서 상세 페이지도 수정하고 좀 그런 좀 마케팅 작업을 조금 더 해서 판매량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상품을 많이 등록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뭐 하루에 몇 개 정도 등록하세요? 그렇게는? 많이 등록할 때는 막 5개도 등록을 해봤는데 지금은 막 아예 그냥 안 올릴 때도 있고 사입 제품 하고 나서는 그거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많이 안 올리는데 그래도 하루에 1개씩은 꼭 올리려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네. 통계에서 유입되는 것도 체크를 하세요. 네, 그래서 판매가 없더라도 유입이 되면 일단 그 키워드를 좀 수정을 하거나 아. 네 그렇게 해요. 그걸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매출이 나올 수 있었던 그래도 터닝 포인트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제가 대표님 뵙고선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시긴 하셨지만 네, 급성장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강의는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저는 매출이 증가할 수 있었던 그 터닝 포인트가 사실 숭택 컨설팅 강의를 듣고 나서예요. 제가 3월 말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 상품을 등록을 하고 4개월 만에 파워 등급을 달았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딱 끝이었어요. 뭔가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도 않았고 여기서 뭔가 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방법을 잘 몰랐고 제가 책이랑 유튜브만 보고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조금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어떤 거를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조금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돌파구를 찾는 게 힘이 들었는데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궁금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또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좀 잘 알려주셔가지고 그거를 적용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또 순마진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사실 강의 홍보 때문에 인터뷰를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제가 대표님한테 인터뷰 요청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강의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뭐 유튜브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열심히 하고 방향만 맞으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음. 뭐 마케팅을 엄청 잘한다거나 이랬으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유튜브를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네. 이제 그거를 대표님이 실행에 옮겨 주셔서 네. 그리고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같은 네. 기수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뭐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결과를 다 낼 수 있는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고 본인만의 그거를 해 나가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이 저는 이제 원스윙 대표님이라고 네,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드리면 네. 이제 지금 시작하는 분들도 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음. 이미 스마트스토어는 뭐 레드오션이다. 레드오션이다. 맞아요.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제 주변 친구들한테 굉장히 온라인 사업 하라고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 레드오션 아니야?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내 힘들잖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신기하게 상품을 등록을 하면은 판매가 일어나거든요. 네, 물론 처음부터 성과를 많이 내는 거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그 레드오션 속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점심값 벌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밌게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하고 계신 네.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도.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그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쇼핑몰은 뭐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상품 소싱부터 상세 페이지, 마케팅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대표님은 이제 순차적으로 성장하셨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쉽게 지쳐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품 소싱하는 재미, 상세 페이지 꾸미는 재미, 그런 재미를 각 단계별로 흥미를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이 돈을 버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뭐가 잘 팔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사이에 시간이 다 흐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필요한 제품 아니면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제품부터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상품이 판매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고민하지 말고 내가 팔고 싶은 상품부터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서 판매가 일어나는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부터 해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수단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판매량을 높이고 매출을 높이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크게 목표를 잡아서 네. 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뭐 미션을 깨듯이 네, 맞아요. 상품 소싱도 해보고 상세 페이지도 깨서 더 나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뭐 마케팅도 적용해보고 네. 이런 식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대표님 말씀에 진짜 공감하는 게 네. 이제 저도 예전에는 그런 단계로 딱 성장을 했었고 예를 들어서 네.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네. 뭐 요즘 겨울이니까 막 네. 휴대용 손난로 배터리를 봤어요. 네. 그러면은 저거 나도 나중에 팔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하세요? 네, 저도 해요. 네, 근데 옛날엔 안 했죠. 네,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길거리 다니면서 저거 판매하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랑 길거리 다닐 때도 남편도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로 좀 대화 주제가 상품 소싱이에요. 저거 팔면은 되게 잘 팔릴 것 같은데 저거 저렇게 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좀 항상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게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게 네. 그렇게 예전에는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가 많이 없었을 때는 네. 그냥 이제 뭐 상품 소싱 해야지 하면 아이템 스카우트 보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잘 팔리네 그런 뭐 네이버 검색하면서 네. 한번 보면 이거 잘 나가네 네. 이게 보면 나중에 다시 아이템 스카우트 봤을 때 이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휴대용 손난로 배터리라고 한다면 네. 저걸 보고선 내년에 나도 팔아야지. 네. 그럼 어떻게 팔까 했을 때 쇼핑 라이브랑 인스타 광고 네, 돌려야지. 맞아요. 그러면 인스타 광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냥 가면서 생각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많은 거고 그러다가 네, 네, 그럼 네. 그러다 다음 올해 겨울에 오면 또 다시 판매할 때 맞아요. 그게 떠올라서 판매를 하는 거고 네. 사고의 그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도 강력한 무기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강력한 대표님만의 무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꾸준함이고 하나는 남편이에요. 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진짜 상품이 날아가기도 하고 도매처에서 품절이 나가지고 상품을 판매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사입하는 제품이 중국에서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아서 한두 달 이렇게 상품을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한 가지 제품에 되게 집착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상품 소싱하고 등록하고 조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계속 꾸준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제일 강력한 무기는 남편인데 제가 12월에 상품 택배를 포장을 막 하루에 60개 이상씩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계속 위탁으로만 판매를 해봤기 때문에 택배 싸는 업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하루를 거의 상품 택배 포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2시간씩 택배 싸는 업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운송장 입력하는 게 건수가 많아지다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일이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보면은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거 자체도 또 그 네이버에 맞는 폼대로 또 입력을 해줘야지만 등록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시간이 많이 아깝다고 생각을 들었었는데 남편이 코딩을 조금 잘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거로 코딩을 해서 뭐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운송장 번호를 바로 옮기는 그런 시스템을 되게 구축을 해줬어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 효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줘서 저는 남편이 제일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셀러 하면은 되게 외롭고 이런 부분을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변 사람들을 되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스터디도 이제 말씀을 아까 네. 해주셨고 이 스터디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스터디는 무조건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터디를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온라인 1회, 오프라인 1회 이렇게 총 2회 모임을 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는 월의 이제 목표랑 성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같이 나눔하고 그런 스터디 모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을 아침에 카톡방에 보내고 자기 전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인증을 하는 그런 스터디 모임 이렇게 총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든든한 동료가 생겨서 오랫동안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스터디 모임은 어디서 모여요? 저는 그냥 강의에서 일단 강의에서 많이 대표님 추천해주셨잖아요. 아, 네. 저랑 진행했던 강의에서는 하고 계시고 네. 네, 이제 또 하나 구하셨잖아요. 아, 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온라인 사업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네. 나만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좀 즉각적인 그런 건 네. 아니잖아요. 실제로 상품을 판매할 때 네. 아니면 이제 대표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적용 가능한 네. 혹시 나만의 무기가 있을지. 저는 쇼핑 라이브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근데 사실 쇼핑 라이브가 무조건 한다고만 해가지고 매출이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함으로써 한 건이라도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막 내 상품이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저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이 쇼핑 라이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최근에 하나 상품 올린 게 사실 상위 노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상품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이제 강의 시간에 배웠던 쇼핑 라이브를 이용을 해봤고, 그래서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저는 거의 190만 원까지 한번 한 번 방송할 때요? 네네 저보다 더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쇼핑 라이브를 굉장히 한번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카페 침투, 뭐 인스타 광고, 쇼핑 네. 라이브 다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서 네. 결국에 내 제품이랑 맞는 그런 핏의 네. 그걸 찾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제품은 뭐 쇼핑 라이브가 괜찮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제품 같은 경우 쇼핑 라이브에서 그렇게까지 매출이 안 맞아요.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그런 마케팅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왜냐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터지는 그런 효과를 못 봐서. 네. 근데 대표님은 사실 그걸 터질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계속 네. 그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네. 나만의 무기에 네, 꾸준함이 꾸준함.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좀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네. 직장일 때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할 때 네. 장단점이 명확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사업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게 제 시간을 제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핸드폰 하나면은 모든 업무 처리가 대부분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약속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저만의 시간을 제 마음대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나쁜 점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굉장히 깨져요. 저는 원래 저녁에 밤 12시면 잤다가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수영 갔다가 출근하고 이런 되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막 새벽 늦게까지 계속 일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패턴이 깨지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집에서 혼자 계속 앉아서만 일하다 보니까 살도 찌고 좀 건강이 망가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는 뭐예요? 저는 12월에 매출이 쿠팡이랑 스마트 스토어 합쳐가지고 한 2,2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꾸준한 매출이 아니라 12월에는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또 유행성 제품도 제가 올렸었어요. 유행성 제품이랑 시즌성 제품이랑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된 상황인데, 저는 이게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 매출로 만들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저만의 브랜드 제품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처음에 위탁하고 이렇게 네. 사입하고 네. 브랜딩으로 나아가고 계신데 예전에 처음에 쇼핑몰을 하셨을 때는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게 좀 막연한 것도 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아니요. 그냥 지금은 생각나는 대로 다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죠. 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나 뭐 이렇게 상품 등록했는데 네.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뭐 마케팅 하라고 했는데 뭘 네.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것들. 근데도 안 나와, 뭔가 결과가 안 나와 이러면 사실 거기에 막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결과를 한번 내봤으니까 이런 걸 더 해야겠다 이런 게 감이 딱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대표님의 목표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진 게 네. 되게 좋다고 느꼈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3월에 쇼핑몰을 시작하셨지만 네. 저랑 만난 건 7월? 아니요, 6월? 9월. 9월이에요? 네. 그래요? 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셨어요? 9월. 6기. 진짜요? 네. 3개월, 3, 4개월 만에 거의 네. 이런 거예요? 네. 제가 9월에 만났을 때만 해도 되게 초보셀러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워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사업가적으로 성장을 하셨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거나 네. 아직 조금 그 단계에 있으신 분들한테 네. 아니면 뭐 과거에 원싱, 네. 과거의 원싱에게 네. 원싱아, 너 지금 이런 거 잘못하고 있어. 네네. 너 이제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음. 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무조건 강의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강의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스토어 처음 시작할 때 남편이 강의 들으라고 링크를 보내줬었거든요. 제 거 보내주셨나요? 네. 어떻게 제 걸 또 보셨나요? 네. 그래서 링크를 보내줬었는데 제가 책이랑 유튜브 보면은 정보가 많이 있는데 그거 보고 하면 되지, 돈 아깝게 무슨 강의를 들어, 너무 돈 아까워 이러고 안 들었었어요. 근데 전 그게 지금 되게 후회가 되는 점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때 강의를 듣고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라든지 순마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강의를 통해서 더 빠르게 알았더라면 지금의 저보다 조금 더 많이 성장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대표님이 네. 강의를 듣고 오시기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나 유튜브를 공부하고 적용을 하셨잖아요, 이미. 네네. 그리고 판매 경험도 해보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 더 적용이 빨라서 잘 되셨지. 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 들으면 다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네. 초보 셀러분들한테 응원 한마디만 해주시고 응원이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생각 못했잖아요. 이거. 저도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고민하지 말고 지금 전 사실 실행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스토어 나도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사업자 내셔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목표, 네, 네, 브랜딩, 네, 네, 이제 네, 네, 로고가 박힌 뭐 이런 네. 브랜딩 로고가 박힌 제품 하나 만드시고 네. 인터뷰 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